물건을 버리는데 중요한 핵심은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다. 언젠가 라는 미래를 위해 물건을 보관해 놓아도 거의 쓸모없는 것처럼 예전에 라는 과거에 집착하면 물건은 끝도 없이 늘어날 뿐이다. 학생 시절에 필요했던 교과서, 어렸을 때 읽고 감명받았던 책, 오래전의 자신을 근사하게 만들어준 옷, 한때 매료되었던 취미용품, 옛 애인에게 받은 추억의 선물 등 과거에 집착하면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과거에 필요했던 물건과 깔끔하게 인연을 끊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지금은 늘 무시되고 만다. 과거의 물건과 마주하는 일은 과거의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의 물건을 버리는 일은 자신에 대한 편견을 고쳐나가는 데도 좋은 방법이다. 물론 지금의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든다면 그것으로도 좋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 꼭 필요한 물건만 곁에 두자. 잊고 있던 물건은 버려라.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이라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사한 후에 열어보지도 않은 상자가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필요 없다. 무엇이 들어있는지조차 잊고 있는 상자라면 통째로 버려도 상관이 없다. 버릴 때 아깝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이기 때문이다. 비싸게 샀는데 아직 본전을 뽑지 못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이 든다. 하지만 앞으로도 본전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물건이 쓸데없이 공간을 차지하는 데다 물건을 볼 때마다 아직 사용하지 못했는데 괜히 샀어 하는 생각이 들어 우울해진다. 여기서 보는 손해는 만만치 않다.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주식은 어느 시점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금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보자. 수고가 드는 작업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물건과 마주하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구입은 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할 수도 있다. 물건을 처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신차도 신축 건물도 구입 다음 날부터는 중고로 취급되듯 물건의 가치는 대부분 살 때의 가격에서 매일매일 하락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은 대부분 비싸게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 샀을 때의 가격으로 생각하면 결코 처분할 수 없다. 열정을 갖고 말할 수 없는 물건은 버려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다른 물건을 욕심내지 않게 된다. 여러분도 정말 마음에 드는 뭔가를 가졌을 때 더 이상 뭔가를 더 알아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 마음이 주는 편안함, 더 이상 뭔가를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편안함 같은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를 구입할 때 처음에 조금의 힌트가 있잖아요. 약간 뭔가 어딘가 거슬리는 부분? 그걸 무시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안 입게 되더라고요. 이젠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제 스타일에 맞지 않거나 제가 자주 입을 것 같지 않은 것들은 절대 사지 않고요. 이 법칙은 다른 물건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손에 뭘 하진 않는데요. 오래전에 저도 네일 아트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도 관심이 있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가끔 색깔을 입히는 정도? 근데 그걸 저렴하게 해보겠다고 젤 네일이랑 이니스프리였나? 그런 로드샵 브랜드에서 되게 저렴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젤 네일을 하는 그 시간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그 시간을 거기다 쓰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게다가 그 한 달에 한 번 쓰는 그걸 위해서 그 젤 네일과 그 네일 제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별로다. 차라리 네일 샵을 가자. 어차피 자주 가지도 않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느니 돈을 쓰자. 그렇게 해서 그것들은 중고로 팔았고요. 지금은 돈 때문에 돈을 아끼려고 참는다 이런다기보다 그냥 어느 순간에 맨손톱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결국 뭔가에 한번 현혹되는 시점이 있다가 베이직한 스타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지금 네일 폴리시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손톱깎이 하나 있고요. 손톱만 단정하게 깎아도 건강에도 좋고 깔끔해서 마음에 들어요. 과거의 물건인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 잃어버렸을 때 다시 또 살 건가? 이게 정말 지금도 제가 필요하다면 잃어버렸을 때 다시 사야겠죠. 왜냐면 중요하니까요. 근데 됐어. 다시 살 정도는 아닌데? 면 사실 없애도 되는 물건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가지고 있었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간다면 이 물건을 가지고 갈 것인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산 물건 같은 거 바로 환불해 써도 되는데 고민하다가 환불 시기도 놓치고 사용하지도 않고 사실 아마 사고 나서 며칠 안에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는 내게 아니다. 그럴 때 바로 처분해야지. 안 그러면 그 물건도 이제 어느 순간 집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아니다 싶을 때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게 볼 때마다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게 생과 사를 가르는 정도의 스트레스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걸 볼 때마다 물건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감정과 함께 저거 어떻게 처분하지? 지금 당장은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하자. 계속 이 생각들. 그거를 만약에 볼 때마다 매일매일 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감정 에너지 소모가 대단하겠죠. 차라리 아니다 싶을 때 이번에 배웠다. 이거 수업료다. 이거 다시는 안 살 거니까 이 정도면 싸게 먹힌 거야.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빨리 딱 처분하고 잊어버리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매여서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현재가 훨씬 더 소중하고 과거는 조금 미화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현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지도 몰라요. 현재의 내 모습을 책으로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과거의 물건들이 있다면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찾을 필요가 없는 거래요. 인간은 순간순간 변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모습은 아직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제가 요즘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데요. 그레이스랑 프랭키는 70살이 넘은 캐릭터인데 70살이 넘어서 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바꾸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흥미진진하고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늦은 때는 없다는 걸 저는 그 드라마를 보고 한 번 더 느꼈어요. 80살이 넘어서 번역가로 데뷔한 김옥 씨, 번역가 김옥 씨 이야기도 있고
요즘에는 막 20살, 20대 중반만 돼도 벌써 25, 26인데로 시작하는 그런 고민글들도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안타까웠어요. 사회가 정말 압박을 주는 게 정말 심하구나. 정말 어린 나이인데 벌써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슬퍼하는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과거 물건 정리하는 얘기하다가 또 잡담을 길게 해버렸네요. 여러분도 오늘 최고의 하루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매일 거의 똑같은 하루를 보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그 똑같은 하루를 또 보내기 위해서.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